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언 유착 수사가 초유의 검사 6탄전까지 벌어지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언 유착 의혹 핵심 인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팀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난 건데요.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 검사장 측은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오히려 부장검사가 넘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조폭들 몸싸움인지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인지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견제 없는 권력을 누렸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망가져야 정신들 차릴 겁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되는 과정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과 삿대질이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안 심사 소위를 먼저 만들어서 부동산법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위원장이 법안 표결에 나서려는 순간 통합당 의원들은 다수당이 독단적 표결이다. 우리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냐. 민주당 다 해먹어라.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다 해라. 이러면서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제1야당이 빠진 가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처리된 건데요. 이른바 임대차 3법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니 국민의 선택을 독재라고 하는 거는 그럼 국민이 독재라는 건가요? 아니면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건가요? 가다 멈추는 건 아니간만 못하다고 하죠. 힘내십시오. 국민이 힘 실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가만히 앉아서 6년에 73억을 버는데 10년을 죽어라 저축해서 5천도 못 만드는 세상을 누가 공정하다 하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1위를 기록한 박덕흠 의원의 불로소득을 겨냥해 페이스북에 남긴 말입니다. 앞서 MBC 탐사기의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의 강남 아파트 두 채는 6년 동안 총 73억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부동산 3법에 찬성한 뒤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요. 특히 19대에서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입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총 127명이었으며 이 중에 49명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로 이득을 본 현직 통합당 의원은 윤현석, 이현승, 윤재옥, 주호영 의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죠. 통합당은 절차상 하자를 핑계 삼아서 이를 막기 위한 장외 투쟁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 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놓으니 이생진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얼마 전 국회에서 이렇게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시세 차익으로 얻은 이익은 자그마치 23억입니다. 23억. 앞으로는 서민 부르짖으면서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네요. 이스타항공 노조가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치며 파산으로 내면 본질적 주범이라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현재 이스타 직원 1,600명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JTBC가 이상직 의원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을 밝혔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9월 국민 세금을 들여 해외 출장을 가서는 아들의 골프대회에 간 걸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벤처기업과 협력 체계를 만든다며 상하이로 떠난 이 의원이 엉뚱하게 아들 골프대회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스타 직원들이 의전에 동원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당시 중진공의 출장 계획표를 살펴보면 본대회가 진행된 날짜엔 전일 산업동향 파악 및 유통시장 조사로 적혀 있습니다. 이 의원 측근은 주말에 잠깐 갔을 수는 있지만 평일에는 절대 골프장을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주고 출장비 주고 업무 추진비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세비까지 4년간 더 줘야 하네요. 참 허탈하고 화만 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파리 크라상 등을 보유한 SPC그룹이 총수일가 소유 기업을 계열사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돈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PC그룹은 밀가루, 달걀, 생크림, 우유 등을 생산하는 8개 생산 계열사에서 원재료, 완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역할이 없는 SPC 삽입을 끼워 넣어 평균 9%의 이윤을 남기도록 했습니다. 5년 가까이 삽입의 통행세 거래를 통해 381억 원을 부당 지원했습니다. 이런 통행세 거래 구조는 결국 소비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부당 지원으로 총수 2세들에게 돌아간 이득만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셈입니다. 공정위는 SPC그룹의 부당 지원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을 검찰 고발했습니다.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요. 역대 최대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5개 법인이 나눠낸다고 합니다. 준법 경영보다 이런 꼼수 경영이 난무하는 거는 어떻게 해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 때문이죠. 부당 수익보다 몇십 배, 몇백 배 과징금을 맞아봐야 정신 차릴 텐데 말이죠.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